자,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윤정두가 교육해드린 종목 기준으로 설정을 잡는다면 윤정두가 올해 교육해서 변동률이 크게 나온 종목군들 10종목, 그중에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죠. 그리고 현대차 4위, 기아가 5위에서 6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KB금융을 빼놨는데 뭐 종목 10개뿐이 못 넣으니까 현대일렉트릭이 3,600만 주짜리예요. 그래서 시가총액 10조가 넘어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식수 5,060만 주입니다. 얘도 뭐 시가총액 10조, 11조, 12조 뭐 훌쩍 넘기는.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9,20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예요? 6조 원에 가깝죠. 5조 8천억도 6조를 넘겼고, 이수페타시스 6,320만 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수페타시스 시가총액이 4조까지 달했다가 지금은 3조 원대 초중반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9,700만 주입니다. 그렇게 해서 18만 원까지 돌파를 했었기 때문에 18조. 우리나라 시가총액 18위까지 올라왔어요. 알테오젠 시가총액 코스닥 2위까지 올라오면서 15조를 넘겼고 오늘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이게 알테오젠의 주식수는 5,310만 주예요. 아, 대단하다고요? 머리 좋다고 아냐. 지금 두피 두통까지 왔어요. 살이 너무 쪄갖고 숨을 못 쉬겠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못 합니다. 왜요? 하루 종일 리딩해드리고 동영상 찍고 이론 교육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보는 종목에 대해서는 최소한 주식수가 몇 주인지, 특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은 첫 번째 다른 거 뭐 일목균형이니 무슨 뭐 볼린저 밴드니 다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펀더멘탈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수급 부분이고, 그 다음 거래대금인데, 수급에 있어서 외국인이 100만 주 샀어. 아니 하이닉스 7억 2,800만 주 100만 주 사봐야 0.15% 수준뿐이 더 됩니까? 금요일날 3%의 검색기에 뜬 종목 재룡전기가 24% 갔죠. 그 종목 같은 경우에 50만 주 가까이 쌍끌이로 들어왔어요. 하이닉스 100만 주보다 작죠. 근데 주식수가 1,600만 주뿐이 안 돼. 3% 정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24%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했단 말이에요. 왜? 고점 대비 3% 이상 밀렸기 때문에. 밀릴 때에도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고 수급이 강하고 거래대금이 강했다면 들여다볼 건데, 시가총액 2위 종목 치고는, 또 지금까지의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들어올린 걸 치고는 수급 범위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거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매도, 8만 주 매도해서 플러스까지는 못 돌리고 마이너스 17,000주? 그 과정 속에서 4%대까지의 흐름? 주식수를 알아야 시가총액을 알든 수급 범위의 기준을 설정해서 확인을 하든 그렇게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하이닉스 기준은 지난해 2277.99포인트일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7월 26일 날 고점 찍고 폭락이 연출되고 있을 때, 배터리 아저씨가 아야 소리 내고 뭐 공매도 때문에 그래 헛소리 이상한 소리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시장의 지수가 어렵고, 지수가 어려우면 전체 종목이 힘들다 보니 시장이 힘들 때에 전량 매도하고 쉬시는 게 답입니다. 너무 힘드시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박성재 TV와 함께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과 함께 2차 전지 상반기에 어마어마한 수익 내고 7월 말에 전량 정리하고, 2차 전지 중에서 포스코 DX는 별도의 종목으로 보고, 그리고 로봇 관련주 그 당시 기준에서 수익 내고, 그러신 경우에는 주력주에서 힘들더라도 그러면 주력주를 이렇게 압축하십시오. 종목 4개로 압축하는 게 아니에요. 방송 채널에서 뭐 수십 종목, 수백 종목을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매달 말일 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날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7월 포트폴리오를 오픈해 드릴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오픈해 드리는 게 아니라 가상계좌 1억일 때 기준에 55%, 25%. 누구나가 관심을 안 갖고 있을 때, 특히 이제 10월 말에 녹화를 해서 11월 달에 KBS 방송 프로그램에 교육 들어갔을 때 이 포트를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딱 2종목만 보십시오. 그러면 한 종목 갖고 나왔더니, 그러니까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중에 그 당시에는 하이닉스를 갖고 나왔죠. 그랬더니 다른 업종 하나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종목은 대형주에도 좀 리스크가 있어서 그러신가요? 그렇다면 현대차입니다. 요게 기준이에요. 요게. 반도체 부분에 한미반도체 5%의 요 가격, 현대차 이 가격. 지금 보면 싸죠. 근데 그 당시에 저 가격을 그리고 반도체 하이닉스와 현대차 자체를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집중. 그렇게 해서 시장 21.37% 올라올 동안에 계좌 수익은 76%. 오늘 하이닉스가 급락이 연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력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냥 한순간에 뭐 GS글로벌 대박 났어요. 그런 말장난에 속지 마시고 그런 거는 포트 기준 채워놓고 나중에 그러면 이란 말이에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1월 말에 10월에 포트폴리오 채워서 11월, 12월 막 엄청난 수익이 났죠. 근데 1월 달에 조정이 훅 나오다 보니까 다들 또 힘들어하는 거야. 계속 간다며. 3,000도 간다며. 근데 2,500에서 깨져. 2,500도 깨져. 이건 뭐야? 이렇게. 결론은 2,500이 깨지는 그 시점에 힘드세요? 그럼 다시 압축합시다. 7종목으로 늘렸었거든요. 포트폴리오를. 압축합시다. 5종목으로. 1억 계좌 기준에 하이닉스 50%, 아니 45%. 그냥 드리고 뭐 5종목 20%씩 사세요. 아니라니까. 5종목을 왜 20%씩 사? 주력 주만 사야지. 45%, 현대차 25%. 이 가격에 134,700원, 194,600원. 10월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죠. 10월 말 종가 대비해서. 다들 겁낼 때 아닙니다. 지금이 살 때.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2월 달에 1월 말 종가 대비 2월 달에 조금만 올라오면 다 팔아버려요. 다른 종목이 더 가는 것 같거든. 2,400개 종목에서 막 상한가 나오는 종목 있을 거 아니야. HLB 막 날아가는 것 같고. 2월 23일 날 막 알테오젠 막 상한가 가고. 알테오젠이 그 당시 기준 9만 원대 대비해서 30만 원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중간에 막 변동성 고점 대비 30%씩 깨질 때 견뎠나? 견뎠다?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에서의 설정 범위를 잡으시란 말이에요. LG화학은 계속 비중을 줄이는 과정이었고 그렇게 해서의 수익 범위가 1월 말 종가 대비 시장은 11% 가까이 오른 거예요. 계좌는요 48%. 오늘 하이닉스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중에서도. 지나간 거 오케이 안 보여드리고 그러면은 6월 달 걸로 바로 넘어옵시다. 나머지 3, 4월 달 다 비슷한 흐름인데 6월 달 포트에서는 한미반도체가 5월부터 빠집니다. 한미반도체를 5월부터 빼고 한미반도체 대신에 5월 달부터 삼성전자를 넣고 6월 포트 시장 2,636포인트일 때 이 가격에 남들 7만 원 깨진다고 할 때 삼성전자 이 가격이 25%, 하이닉스 18만 9,200원에 이 가격에 35%, 현대차 25만 원이 넘겼는데 25%. 10월 달이 여기가 11만 원대, 여기가 17만 원이었어요. 작년 10월 말 종가가. 이 비중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비중 범위에서 이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시장 대비해서 2배 이상. 여기에는 알테오젠의 수익이 포함이 안 돼 있고 HD 현대일렉트릭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군들의 수익이 포함 안 돼 있는데 이 수익이란 말이에요. 계좌 수익이. 6월 한 달 동안 11%. 5%의 비중을 가지고 가고 있는 요 종목군들이 이렇게 시장 대비 빌빌대고 얘는 낙폭이 11%까지 확장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익. 7월에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넣을까요? 6월 마지막 방송에 7월 포트 꼭 보십시오. 크게 변하진 않아요. 비중만 일부 바뀌지. 여기서 계속 초록 색깔로 하이닉스 박스 쳐드렸죠. 하이닉스. 하이닉스의 기준은요. 지금은 이제 기간 매도가 일부 있어서 외국 기관 쌍끌이 순매수 기준에 6월 24일 것까지 넣지를 못해요. 어찌됐든 하이닉스 순매수량 4,200만 주. 주식수 몇 주? 7억 2,800만 주. 그럼 약 6%. 약 6%. 6% 별거 아니네. 재룡전기가 금요일 하루에 뭐 월요일 날 1%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금요일 하루에 약 3%대 이상 샀는데. 근데 재룡전기는 외국인과 대주주 지분이 합산해서 50% 조금 넘겨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요.
외국인 지분과 대주 지분 합산해서 90%에 달해요. 물론 이제 중복 지분, 신고된 지분 하면은 85%. 그리고 대주주 지분, 외국인 지분 이외에 기관 지분까지 하면 유통 물량이 없는데 작년 1월 이후에 이렇게 공격적인 수급이 들어왔다.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왜 들어왔을까요? 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24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20조를 훌쩍 넘깁니다. 제가 작년 10월 말에 KBS 방송에 나가면서 자료 준비해서 11월 달 포트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 부분을 시장에서 8조 1,000억이었는데 그 이상을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올해 들어서 뭐 20조까지 나올 수 있다. 사상 최대치 실적을 넘길 수 있을 걸로 추정을 한다. 그 근거는 10월 말 녹화할 때가 MS가 시가총액 2위인데 실적 발표하고 플러스 3%, 같은 날 실적 발표한 알파벳은 마이너스 9%로 끝납니다. 시가총액 3위. 그래서 전체 글로벌 시장이 깨져요. 2위가 3% 올랐는데 3위가 9% 밀린 거에 대해서. 근데 그 내용은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 부분이 MS하는 기존 그 전망치에 충족을 했고 20%대. 알파벳도 27% 성장의 연속성을 가지고 갈 거로 예상했는데 조금 못 미쳤어요. 그래서 급락이 나온 거야.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AI, 서버 증설, 이 사업에 올인. 결론은 엔비디아와 하이닉스의 실적이 개선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이제 컨센서스 보시면 17년도에 13조 7천억 사상 최대치 실적을 냈어요. 이때도 예상치 부분이 3조에서 13조로 한 방에 올라온 게 아니에요. 16년도 4분기 특히 이제 12월 달 전망치 자체는 1조도 안 됐어요. 전망치. 1조가 뭐야? 5조? 그게 단계별로 계속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상 최대치. 그리고 방송 나갔을 때, KBS 방송 나갔을 때가 8조 1,000억. 이 부분이요. 지속적으로 확장이 된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1월 달 기준, 3월 달 기준에 3월 3일 날 11조까지 전망치가 상향이 돼요. 3월 3일 날. 그리고 5월 달에 이렇게 5월 달에 19조 2천억까지. 지금은 실적 전망치가 좀 둔화되어 있는 거죠. 8조에서 20조 넘길 때까지 6개월뿐이 안 걸렸단 말이에요. 6개월, 7개월. 근데 지금은 잠시 한두 달 주춤거리고 있고 이제 20조 넘기는 흐름인데 지금 전망치 최대폭으로 이제 나오는 부분은 얼마 30조까지 나와요. 저는 4월 30일에 상장사 아프리카 TV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그쪽에 초청 방송을 나가서 그때 전망해 드릴 때가 4월 30일 날 기준에 30조 원. 주가 목표치 부분은 최소 30에서 40만 원을 말씀드렸어요. 결론은 이 이야기가 그 근거가 어느 거예요? 실적이죠. 실적. 하이닉스 10월 말에 추천할 때 그때 교육해 주실 때 하이닉스 목표치 15만 원, 그때 11만 원대였으니까 15만 원. 그리고 또 올려서 20만 원, 또 올려서 25만 원, 또 올려서 30만 원. 그 목표치 다 달았는데 왜 계속 올리나요? 왜 계속 올릴까요?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거야. 조금 전에 엔비디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메이저가 보신 것처럼 외국인기관 쌍끌이 순매수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까지 싹 다 오픈을 해서 교육을 해드렸고 작년부터. 엔비디아에서 말씀드린 오픈 AI 부분에 22년 11월 30일부터 해서의 GPU 수요의 급격한 수요의 향상, 그 다음에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HBM 부분에 납품, 엔비디아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이 GPU 시장에서 점유율이 얼마? 80% 이상. 그리고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초기부터 22년부터 납품을 해오면서 엔비디아 사양에 맞춰놨기 때문에 독점적인 위치에서의 흐름. 중요한 거는 GPU 작년 11월 13일입니다. 이미 이 시장에서 AMD와 인텔이
80% 이상 GPU 시장을 장악하는 엔비디아, 뭐 거의 90%라고 얘기를 해요. 90% 이상이라고. 그것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게 지금 진입 장벽이 높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나누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진입 장벽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1년 6개월 동안에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간 거죠. 그리고 AMD나 인텔이 만드는 제품에 호환이 안 되게끔 좀 방해를 하는 거죠. 지금 서버 못 바꿔. 근데 이제 지금 개발하는 쪽과 또 MS나 이런 쪽은 너무 과다한 비용이 나가고 있다 보니까 경쟁을 시켜서 조금 더 저렴하게 서버를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속된 표현으로 피가 나누어져서 이제 그렇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있다가는 조금씩 이제 이 시장의 질서가 다시 재편될 겁니다. 진입 장벽이 높잖아요. 지금 1년 6개월 동안에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로부터 설계를 한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조립 설계를 하는 TSMC, 거기에 직접적인 HBM을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이들이 지금 왕의 역할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고 그 사이에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저 독점적인 위치는 이제는 조금 줄어들 것이다. 이 점유율 부분이 이제는 나뉘어질 것이다. 오늘의 하이닉스의 조정폭은 엔비디아발 영향도 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미국의 정책 기준에서 반도체 업체에 대한 육성, GPU에 대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위주로 많이 써. 근데 많이 써,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적극 지원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내놓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우리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하이닉스의 비중을 35% 그리고 삼성전자 25%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채우는 거예요. 합쳐서 60%. 7월 달 포트에는 삼성전자를 최소 30에서 35로 올릴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25에서 30으로 조금 줄일 거예요. 그러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입 장벽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하이닉스가 13년도에 개발을 했고 삼성전자는 15년도에 개발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22년도에 엔비디아에 본격적인 이제 납품을 한 거죠. 하이닉스가. 그래서 지금의 GPU 시장에서 거의 선점적인 역할에 성장성이 크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빠르게 지금 삼성전자가 치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지만 외국인이 삼성전자 3월 한 달에만 8,600만 주를 샀고, 이슈가 불거질 때 좀 매도했지만 지금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TSMC의 자리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뭐 한간에는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는 왜 바보같이 TSMC만큼 못하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독점적인 위치, 그러니까 엔비디아발 독점적인 수주를 받아오다 보니까 TSMC가 엄청 커진 거죠. 불과 2년 전, 1년 6개월 전에는요, 삼성전자와 TSMC의 시가총액이 비슷했어요. 같았어요. 지금은 TSMC가 2배 이상이죠. 왜? GPU 하나 때문에 1년 6개월 만에. 근데 그게 점유율이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엔비디아에 독점하고 있는데도 53%죠. 그럼 HBM3 이외에 HBM2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른 업체들 납품 비중은 삼성전자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사실. 엔비디아를 포함했는데도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러면 이번에 엔비디아를 삼성전자가 진입을 하게 되면 결론은 하이닉스를 그럼 다 팔아서 삼성전자를 사느냐? 아니라니까.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대로, 그리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의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24만 원대까지 들어올린 하이닉스의 주가 충분히 최소 범위 30만 원, 그리고 올해 기준에 40만 원까지 들여다본다. 그만큼의 메이저의 쌍끌이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와 있다. 그 힘의 강도는 갭이 크게 발생될 정도로 탄력적이다. 다만 이렇게 삼성전자의 기준에서도 지금 공격적인 개발, GPU 시장, GPU도 나는 내가 양산해 볼 거야. TSMC처럼 조립 생산 부분에
처음에 초기에 뭐 무조건 잘 됩니까? 그렇지만은 진입해서 이루어낼 거야. 실적 전망치 34조에서 40조까지 올라왔지만 하반기에는 하이닉스 실적 전망치 기준처럼 굉장히 공격적인 실적 전망치 상향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비중을 꾸준히 늘려오고 있는 거고 이번 달부터 일정 범위의 결실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월 단위 수익률이 이미 9% 이번 달에. 작지 않죠. 그렇게 해서 내일장 공략주로도 이렇게 삼성전자 부분, 하이닉스가 아닌 삼성전자 부분 그리고 현대차 뭐 이렇게 쭉 넣어놨습니다. 원래 HD 현대일렉까지도 보려고 했는데 뭐 현대차나 HD 현대일렉은 오늘 시간상 못 보게 됐어요. 온라인상에서 함께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 잡으시고 그리고 종목 검색기 활용하셔서 이렇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3만 3,800원 1월 18일입니다. 13만 3,800원 그런 기준에서 좀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14만 원, 16만 원, 18만 원 이게 뭐예요? 종목 검색기. 종목 검색기 하나만 있으면 지금까지 윤정두가 복잡하게 설명해드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지. 종목 검색기에서 이렇게 큰 시가총액 2위 하이닉스 매수입니다. 6월 18일 23만 3,300원, 500원 매수입니다. 지금 주가 더 밀렸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방금 펀더멘탈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 전부 다 설명드렸죠. 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에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시장 상황과 실질적인 시장 주도주에 대한 현대차 설명 못 드렸습니다만 이런 흐름에 대한 불교등 종목 여러분들께 선사해 드립니다. 오늘은요.